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 전공 22학번 강신욱입니다. 반도체 공정장비 실습 제7차 과제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도체 설비 메인터넌스의 핵심 임무인 첫 번째, 문제 발생 원인 분석하기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공정 장비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장비들의 에러 또한 수십 가지인데요. 이 수십 가지 오류의 인지 능력과 그리고 아는 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비 메인터넌스가 가져야 할 이 핵심 기술 네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장 기술입니다. 전기전자 부품을 포함한 하드웨어 구성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어 기술, 시퀀스 및 PLC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구성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봇 기술, 모터와 제어가 융합된 고급 기술로서 전장과 제어 기술이 기초가 되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구 설계 기술, 부품에 대한 도면 및 치수를 설계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네 가지 기술들이 기본으로 베이스가 깔려하며 설비 메인터넌스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지를 할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문제인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문제 발생 시 컴퓨터 DVM 계측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시그널 라인과 프로세스 과정 중 이상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작과 속도를 확인하고 센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데요. 어, 에러 장치를 확인하고 드라이브 및 장치 모듈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오실리스코프 및 DVM 아니면 차트 레코드 등을 활용하여서 문제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비 에러 조치 기술, 단기 대책 및 그리고 장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하는 트러블 슈팅 업무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공정 장비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며 당연히 그 장비의 에러 형태 또한 수십 가지입니다. 장비가 발산하는 전기 신호가 페일이 될 때도 있고 밸브나 모터가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비가 발산하는 전기 신호가 페일, 그리고 장비가 아, 에러, 에러가 트러블이고요. 보수가 슈팅이기 때문에 이 트러블 슈팅 하는 것이 장비 엔지니어들의 주요 업무입니다. 장기 대책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LS라는 이 트러블 슈팅과 PM 업무를 진행하면서 터득하는 노하우들을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 에러와 에러의 메커니즘을 잘 정리해두면 본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업에 대해 미숙한 사람들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장비 엔지니어의 특성상 실제 에러가 발생하기 전에 업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OPLS는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비 성능 향상 및 원가 절감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원가 절감에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에너지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일반 건물에 비해 일정 온습도와 외기 도입량을 조절하며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각 유틸리티 장비별 사용량을 측정하여서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면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물 사용인데요. 이 물을 재활용 및 재이용이 가능한가에 이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이 클리닝 공정이므로 이 물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원가 절감 및 그리고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자원 절감 및 재활용으로 이 생산 장비 구매 사양을 따져봐야 하며 그리고 친환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서
화학 폐기물 절감 및 이 재활용, 재이용을 추진한다면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공정 원가 절감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라면 이 장비의 최적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는 모니터링이라는 업무도 있는데요. 뭐 PM, 뭐 등등의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웨이퍼를 집어넣었을 때 챔버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그리고 에치 레이트는 유지가 잘 되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업무인데요. 언뜻 보면은 PM 업무와 비슷해 보이지만 장비를 확인하는 과정과 범위가 다르고 검사 주기도 더 짧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이라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PM과 BM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의 약자로 Breakdown Maintenance로 설비, 다운, 설비 트러블, 즉 문제로 인한 꺼짐으로부터 수리하여 재가동되는 데 소요된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PM은 Preventive Maintenance로 예방정비 설비 PM에 의거한 예방 보전 활동을 위하여 장비 가동이 중단된 시간을 뜻합니다. 즉 반도체 메인터넌스 PM은 보수 유지를 하면서 트러블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려는 작업을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비 메인터넌스가 그리고 PM은 예방적 정비 혹은 보수로 번역이 되면서 이 반도체 생산 장비 내 각 파츠의 교체 주기를 고려해서 정비 파츠 교체를 실시하는 차원의 업무입니다. 반도체 관련 부품은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빠른데 PM 주기가 도래했을 때는 주문 요청한 파츠를 수령한 뒤 장비를 오픈하여서 교체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은 반도체 부품의 특성상 굉장히 루틴하게 발생하는 일상적인 업무로 주로 전연차 때 PM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M은 중정비 혹은 트러블 쇼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 시 연속 공정 프로세스의 가동이 멈추게 되며 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BM의 신속 정확한 수행이 중요함을 방증합니다. 알람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에러 발생 시 이를 클리어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정상 발생한 문제일 경우 공정 엔지니어 측에 보고한 뒤 CS 엔지니어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경험에서 축전된 노하우에 따라서 액션 플랜이 도출되므로 무조건 짬이 아닌 특히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는 결국 교대조의 선배들이 해당 업무를 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어, 다섯 번째, 이제 설비 메인터넌스가 가져야 할 인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이 요구하듯이 우선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장비 엔지니어는 선배와 짝을 이뤄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을 배우려는 태도가 좀 더 강조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비 엔지니어는 생산직에서부터 연구원까지 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정 엔지니어와 자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엔지니어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펜라인 내부에서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스크와 스막을 입고 높은 기압의 클린룸에서 밤낮을 바꿔가며 근무를 하다 보면 대학생 때는 경험하지 못한 신체 또는 정신적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협업 역량, 그리고 정보 전달 역량과 타성에 젖지 않는 경계력, 그리고 기초 체력 및 부품별 교체 주기 파악 역량과 장비의 작동 메커니즘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의 서비 메인터넌스가 가져야 할 인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반도체 7차 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